자, 이제 하이데거입니다. 원체 유명한 사람이죠.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1889년에서 1976년이니까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죠. 철학자 치고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후설 현상학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후설의 연구 보조원이었습니다. 후설의 연구 보조원이었으니까 당연히 후설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에 당연히 깊은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후설, 현상학적 방법론. 현상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현상, 모든 것들을 다 현상으로 환원시켜 본다. 의식과 어떠한 지향성, 인텐셔널리티를 갖고 있는 의식이 표현해내는 이 현상으로 환원시켜 본다. 물리적인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식으로 환원시켜 보는 것이죠. 그쵸? 그것이 이제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이었었다. 판단을 하지 말고, 괄호치고, 에포케. 이 현상이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느냐. 존재론적 질문은 괄호넣기로 차치하고, 지금 당장 내 의식이 지향하고 있는 이 현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바라보자. 그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이었었죠. 그렇죠? 판단 중지. 의식은 어떠한 지향을 갖는다. 지향성을 갖고 이것이 현상으로 드러나죠. 페노메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으로 환원시켜서 보자. 주관적 의식으로 환원시켜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칸트 철학 이야기할 때, 주관이 있고, 주관이 바라보는 객관으로서의 나무가 있고, 이 사이에 렌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이 물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다. 이 물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인 의식이 이 바라보는 것은 현상이다, 페노메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설의 철학을 굳이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보자면, 이 물 자체는 괄호넣기 하자. 괄호넣기해서 차치하고 어디에 집중해 보자. 의식으로 환원시켜 보자. 근데 의식은 intentionality, 특정한 의도를 갖더라, 지향을 갖더라.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 보자라는 거죠. 이 물 자체는 괄호넣기로 빼고 에포케 하고 이 현상으로 환원시켜 보자라는 것이죠. 이 물 자체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나의 의식에 드러나는 현상은 주관의 영역이죠. 주관의 영역. 그래서 이것이 저번 시간에 이제 불교의 유식론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것이 이제 후설의 사상이었습니다. 후설 사상의 핵심이었고요. 하이데거가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하이데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맞아. 이런 입장, 이런 현상학적 방법론, 현상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모든 것들을 의식으로 환원시켜 본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ity, 특정한 지향을 갖고 있는 의식이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의식이 현상을 드러내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현상, 여기서 말하는 현상, 페노메나를 드러내기 이전에, 특정한 경향성을 갖고 드러내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이미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미 세계에 내던져졌다. 내던져짐. 그러니까 의식을 이야기하자. 주관적 의식의 중요성과 주관적 의식이 현상을 표상한다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의식이 현상을 드러내기 이전에 나의 존재가 이미 현상에, 이 세계에 내던져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나의 현존재는 이미 내던져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피투성이라고 하거든요. 피투성. 어떠한 성격, 어떤 성격을 갖는다? 당할 피자예요. 피동된다. 영어로 말하면은 ED. 과거 분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동태를 나타내잖아요.
P2성, 던져지다. 프로젝티드 된 거죠. 무언가에 의해서 내던져졌다라는 것이죠. 당할 P자를 써가지고 P2 되었다. P2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P2 되었다? 세계에 내던져졌다는 거죠. 세계에 내던져졌다. 의식이 현상을 드러내기 이전에 이미 인간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내던져져가지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P2성과 함께 현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현존재. 현존재라고 하는 말을 써요.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고유한, 하이데거가 만들어낸 그런 이제 고유명사죠. 인간은 이미 세상에 내던져졌고, 이미 내던져진 세상, 내가 내 의식과 현상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내던져졌고 세상과 관계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P2 돼요. 이미 P2 되어 내던져져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존재. 세계와 관계. 있는 나. 이미 P2 되어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현존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갖고 왔지만 더 현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나의 존재는 현존재다. 이미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던져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공포와 다르죠. 공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의 특성이 뭐죠?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죠. 이런 불안감을 현존재가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던져졌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툭 던져졌어요. 툭 던져졌기 때문에 P2 되었기 때문에 이 P2성, P2 되었다라고 하는 성격은 뭐죠? 원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죠. 원인. 내가 왜 던져졌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의 방향, 목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겠고 목적도 없다. 그냥 내 던져져 버렸어요. 내 던져져 버린 거지. 대상이 없는 불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P2성이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뭘 갖고 있어요? 자유는 또 갖고 있어. 자유는 갖고 있고, 이 자유에는 당연히 뭐가 따르겠어요? 책임이 따르죠. 그러니까 미쳐버릴 노릇이죠.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내던져졌어요. 현상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식의 인텐셔널리티를, 지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이미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 나는 특정한 대상도 없이 그냥 불안감을 느껴요. 이 불안감의 원인은 뭐예요? 나의 이 P2성이라고 하는 실존적 특성 때문에 나는 던져진 원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세상에 왜 던져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던져진 것인지 원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P2성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런데 동시에 선택의 자유는 또 나에게 주어졌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다 보니까 그 자유 앞에 책임은 또 따라. 막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던져졌는데 원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겠는데 그 P2 된 나의 현존재는 심지어는 책임도 따라.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정말 환장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존하려고 하겠죠. 이 불안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존은 뭐죠? 타인, 혹은 외부 각종 조건들, 환경, 사회, 조직,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P2 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해진 P2 되어져 있는 나의 존재는 너무나 불안해서 타인의 의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욕망, 타인의 환경과 이들의 타인의 기준에 의지하고 타인의 욕망을,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욕망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추구하기 시작해요.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타인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타인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거를 이제
하이데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퇴락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퇴락한다. 퇴락한다. 퇴락한다라는 것이죠. 이 현상학적인 세계. 이 세계에 우리는 갑자기 툭 하고 던져졌어요. 피투되었단 말이죠. 피투되어 있는 나의 주체는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맺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해요. 이러한 피투되어 있는 존재는 탄생만 피투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을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타인. 왜 타인과 외부 환경, 조건, 사회 조직, 이런 기준들에 왜 또 영향을 받을까요? 불안하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단 말이죠. 이렇게 던져진 나는 너무나 불안하니까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 의존이 뭐예요?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욕망.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인의 기준을 나의 준거 삼고 타인의 욕망을 나는 욕망하면서 이 불안감을 애써 지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랬다? 퇴락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하이데거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을 피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하이데거가 생각했을 때 이 불안이야말로 공포와 다르게 어떠한 대상이 없는 실존적인 현존재로서의 불안이란 말이에요. 이 불안이야말로 결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이 결단의 순간은 두 가지죠. 이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욕망을 선택하든가, 타인의 욕망. 피투되어서 삶을 시작했는데 삶의 죽음까지 가는 그 삶의 여정도 계속해서 타인에 의해서 제약받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직시하라. 비록 네가 원해서 현존재로서 피투되었지만 너의 원인도 모르고 목적도 없지만 너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정확하게 직시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실존적 사건이죠. 이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타인의 기준과 욕망이 아닌 진정한 나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직시하면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욕망을 어떻게 돼요? 부정하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되죠? 적극적으로 이 삶의 어떤 수동성이 아니라 이제 능동성이 발현되는 거죠. 능동성. 그래서 스피노자도 수동의식과 능동의식을 이야기했죠. 스피노자도 수동의식과 능동의식을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을 직시하면 더 이상 이제 피투되어서 피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능동성이 발현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욕망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욕망하고 기대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투한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었던 그 기투라는 말이 하이데거의 사상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현상학, 하이데거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자기 주체성 회복. 결론은 뭐예요? 능동적인 자기 주체성. 자기 주체성을 회복해라.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하이데거는 젊었을 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 회의를 느껴가지고 나치 당원으로 잠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치가 어떠한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시 탈당을 하죠. 탈당을 해가지고 나치에 오히려 다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어떠한 이러한 사상적 흐름의 모습이 좀 보이는 듯 하죠. 그쵸? 처음에는 어떠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하이데거가 생각했었던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긍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이 현상학적 환원주의였고, 의식이 현상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어떤 문제의식이었죠? 의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식으로 환원되기 전에 이미 나는 세상에 내던져져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나는 이미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 내던져진 존재로서의 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피투성, 피투되었다, 프로젝티드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존재는 아무런 원인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고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대상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기준을 찾아 헤맵니다. 타인의 기준, 환경이 나에게 주는 기준, 어떠한 기준을 나에게 주기 시작해요. 마치 하이데거가 나치 당원,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현존제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회의를 느껴서 나치라고 하는 외부적인 조건에 잠시 귀의했듯이 자신이 주체성을 발현해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욕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동성, 삶 자체가 피투되었는데 죽음까지 갈 때 죽는 순간까지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 거냐. 여기서 우리가 이 불안감을 극복하고 결단의 순간에서 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현존재로서 결단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 죽음을 한번 직시해봐라. 너의 삶의 시작이 피투되어서 네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 던져진 존재로서의 너의 삶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너는 언젠간 죽는단 말이죠. 피투된 너의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투되었던 어쨌든지 간에 시작이 된 이 삶에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욕망에 눈치 보면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너 스스로 이제부터는 비록 삶의 출발점은 피투된 것이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너를 스스로 기대하면서 네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결단을 하고 스스로를 내던지는 삶을 살 거냐. 기투한다. 키에르케고르가 기투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인에 의해서 던져지는 삶만 살 거냐, 피투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지금부터는 네가 너의 삶을 결단하고 너가 스스로 너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적극적인 결단으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던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죽음을 직시하라.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사즉생이 되는 거죠.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더 이상 타인의 기준과 욕망은 나에게 무의미하게 돼버리죠. 그쵸?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능동적인 자기 주체성이 회복된 그러한 결단의 삶을, 기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하이데거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개인의 삶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그 환멸을 느끼고 나치당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나치라고 하는 타인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이런 모습하고도 좀 등치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사상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